캐딜락은 2026년 데뷔를 위해 말 그대로 시간과 싸우고 있고, 에스턴 마틴은 엔리코 카르딜레 같은 인물을 영입하며 새로운 머신 프로젝트에 전력을 쏟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드불은 싱가포르에서 정말로 막스 베르스타펜과 함께 타이틀 경쟁에 복귀했는지를 증명해야 하는 중요한 무대에 섰죠. 그러니까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과 하이프 설정도 잊지 마세요. 모든 출처는 아래 설명란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캐딜락이 2026년 포뮬러1 데뷔를 앞두고 말 그대로 시간과의 싸움에 들어갔습니다. 자, 구성 단계부터 몇 달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이 미국 팀은 대담한 전략을 선택했어요. 자, 차량의 대부분을 인디애나폴리스에서 자체 제작한다라는 겁니다. 즉, 그 설계부터 조립까지 내부에서 해결하면서 첫날부터 지식재산권을 온전히 확보하겠다라는 거죠. 물론 파워 유닛과 변속기, 일부 부품은 페라리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공급받게 됩니다. 하지만 셰시, 서스펜션, 에어로 설계는 전부 자체 개발입니다. 팀을 이끄는 건 그레이엄 로든, 이미 FIA의 프로토타입을 승인받았고 현재는 2대의 첫 번째 레이스 셰시를 생산 중이에요. 여기에 더해 2025년 실제 그랑프리 일정과 병행해서 시뮬레이션도 진행했고 TPC 테스트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테스트는 단순한 주행이 아닙니다. 메커닉, 엔지니어, 드라이버가 피트 스탑, 트랙 절차, 무전 커뮤니케이션 등 실전 감각을 미리 익히기 위한 훈련이죠. 멜버른 데뷔 때 배우는 중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공식적인 첫 주행은 내년 1월 쉐이크다운과 프로모션 런에서 이루어질 예정이에요. 드라이버 선택도 꽤 흥미롭습니다. 캐딜락은 젊은 유망주 대신 베테랑을 선택했어요. 세르히오 페레즈와 발테리 보타스. 두 사람은 합쳐서 16승, 100회 이상의 포디움 경험을 가지고 있고 빅팀에서 수년간 활동했던 이력이 있죠. 이 선택에는 분명한 계산이 있습니다. 팀이 아직 정비 중인 상황에선 피드백을 명확하게 주고 언론의 주목을 감당할 수 있으며 초기 적응을 빠르게 도와줄 수 있는 드라이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에 미국 출신으로 빠르기로 유명한 콜튼 허타가 리저브 드라이버로 합류해 프로젝트에 미국 아이덴티티를 더했습니다. 물론 캐딜락이 처음부터 챔피언 경쟁을 할 거라 기대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팀의 1차 목표는 간단합니다. 버진이나 HRT처럼 실패의 길을 걷지 않는 것. 프리시즌 테스트는 3번 예정돼 있어요. 바르셀로나 1번, 바레인 2번. 이 테스트에서 캐딜락의 초기 경쟁력이 드러나겠죠.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엔 조용히 들어가더라도 기본기부터 제대로 보여주겠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메시지. 캐딜락은 고객팀이 아닌 진짜 컨스트럭터로 이 스포츠에 들어옵니다. 이건 패독 전체에 보내는 아주 명확한 신호예요. 우리는 장난하러 들어오는 게 아니다. 캐딜락이 포뮬러1에 데뷔하기 위해 시간과 싸우고 있는 반면 에스턴 마틴은 훨씬 조용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야심찬 재건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로렌스 스트롤의 팀에 있어서 이번 변화의 핵심은 바로 페라리 출신의 엔리코 카르딜레가 합류했다는 사실이에요. 이탈리아 출신의 기술 책임자는 이제 차량 개발 전반을 이끄는 역할을 맡게 됐습니다. 초기 콘셉트부터 트랙 위 실행까지 에어로다이내믹, 구조 설계, 테스트에 이르기까지 전부 그의 손을 거치게 되는 거죠. 즉 2026년 머신 프로젝트 전체를 카르딜레가 주도하게 됩니다. 그는 마라넬로에서는 더 이상 미래를 보지 못했다고 말했고 에스턴 마틴에서는 현대적인 환경과 최첨단 리소스 그리고 에이드리언 유이와 앤디 카웰 같은 인물들과 함께 일할 기회를 받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실버스톤에 새롭게 조성된 팀 캠퍼스, 최신식 윈드터널 그리고 개방적인 팀 분위기가 인상 깊었다고 했죠. 페라리 시절에는 변화가 느리고 내부 저항이 심했지만 실버스톤에서는 훨씬 자유롭고 빠르게 실험하고 진화할 수 있는 환경을 만났다는 겁니다. 이 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에스턴 마틴은 2023년부터 트랙과 공장 간의 상관관계 문제로 고생해왔기 때문이죠. 시뮬레이션에서 좋게 나왔던 업그레이드들이 정작 실제 차에서는 전혀 효과를 내지 못했던 겁니다. 하지만 2025년 들어 일부 업데이트가 실제로 성과를 내기 시작했고 페르난도 알론소도 공장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다시 생겼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했어요. 이런 일관성은 2026년형 차를 준비하는 데 있어 굉장히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더 이상 감에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니까요. 알론소에게는 이번 새 규정이 사실상 마지막 챔피언 경쟁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프로젝트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지만 꾸준함이 있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죠. 반면 랜스 스트롤은 다소 다른 상황입니다.
2026년부터 혼다가 독점 파트너가 되면서 팀은 사실상 팩토리 팀에 가까워지고 그만큼 성적에 대한 압박도 커지게 될 거예요. 결국 에스턴 마틴은 이제 중위권 팀에서 벗어나 상위권 도전자 자리를 노리는 상황입니다. 최신 시설, 강력한 자금력, 그리고 카르딜레의 기술적 리더십이 결합된다면 확실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죠. 과제는 하나입니다. 가능성을 진짜 결과로 바꾸는 것. 지금까지는 그걸 지속적으로 해낸 적이 없으니까요. 만약 이번 새 규정 사이클을 정확히 활용해낸다면 에스턴 마틴은 더 이상 약속만 하는 팀이 아니라 진짜 주인공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알론소가 늘 말하듯이 포뮬러1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캐딜락이 여전히 미지수이고 에스턴 마틴이 2026년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레드불은 지금 이 순간이 급합니다. 몇 달간 기복을 보였던 밀턴 킨스 팀은 최근 핵심적인 업그레이드를 통해 다시 경쟁권에 복귀했어요. 몬차에서 도입된 새로운 플로어, 그리고 에어로 패키지와 서스펜션 셋업의 미세 조정 덕분에 RB221의 작동 윈도우가 확장됐습니다. 그 결과가 뭘까요? 막스 베르스타펜이 몬차와 바쿠에서 연속 우승을 따냈습니다. 두 번 모두 폴 포지션에서 출발해 완벽한 레이스였죠. 이 변화는 레드불 본팀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레이싱 불수도 여름 이후 확실히 달라졌어요. 에어로 다이내믹과 냉각 시스템에서 다양한 개선이 이루어졌고 그 덕분에 차가 안정감을 찾고 조종 성능도 눈에 띄게 향상됐습니다. 유키 츠노다는 레드불 엔진을 장착한 레이싱 불스에서 다시 포인트를 따냈고 이제 팀은 미드필드에서 윌리엄스를 위협하는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이 전반적인 상승세는 레드불 그룹의 기술적 시너지와 경험, 많은 엔지니어들이 만든 결과죠. 하지만 진짜 물음표는 싱가포르입니다. 마리나 베이 서킷은 베르스타펜에게 유독 어려운 트랙이에요. 한 번도 우승하지 못했고 폴 포지션조차 없습니다. 고다운 포스가 필요한 저속 중속 코너, 울퉁불퉁한 노면, 높은 온도, 이런 조건은 레드불에게 약점으로 작용해왔고 특히 RBI11처럼 서스펜션이 예민한 책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조건에서도 베르스타펜이 경쟁력을 보여준다면 그건 AB21, 이 모든 트랙에서 타이틀을 노릴 수 있는 수준으로 진화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건 챔피언십 전체에 불을 붙일 수 있습니다. 맥라렌은 노리스와 피아스트리가 계속해서 포인트를 나눠 먹고 있는 반면 막스는 완벽한 승리를 하나씩 쌓아가고 있으니까요. 헬무트 마르코도 말했죠. 싱가포르는 진짜 기준점이라고요. 전략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팀들이 이미 2026년에 집중하고 있는 지금 레드불과 레이싱불스는 2025년에도 꾸준히 개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엄청난 변화는 아니더라도 플로어나 프론트윙 같은 세부 요소 하나하나가 이 접전의 시즌에서는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어요. 특히나 아직 타이틀 가능성이 열려있는 베르스타펜에게는 말이죠. 결국 싱가포르는 단순히 25점짜리 경기 그 이상입니다. 이 트랙에서 승리한다면 베르스타펜은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진짜 타이틀 후보로 다시 떠오릅니다. 그리고 맥라렌도 그걸 알고 있어요. 자사 드라이버들이 베르스타펜을 확실히 막아내야 한다는 사실을 말이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하이프 버튼 누르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결승선 채널은 매일 새 영상으로 돌아옵니다. 모든 출처는 설명란에 정리해두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